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원리합계인데요. 원리합계. 원리합계.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등에서 참고라고 하는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랑 연관이 가장 크냐면 등비 수열의 합과 연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이해해 주시되 내용은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냐? 일단 은행에다가 제가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자 붙는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매년 초에 제가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매년 초에 A1씩 넣을 겁니다. A1. 그 다음에 이제 연이율요. 연이율이 뭐냐면 1년에 붙는 이자율을 말해요. 연이율이 R원. 그러니까 R원이 된다. R. 연이율이 R.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로, 복리가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복리로 n회 적립. 7회가 아니고 n회입니다. n회 적립 했을 때 이제 n년 말에 이제 받을 적립금을 우리가 S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SN을 구하는 거야. 원리 합계는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이율이기 때문에 선생님 요게 그럼 첫 장이고 요게 그 공비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살짝 모르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좀 놀랬거든요. 자,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상품. 10,0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 할인합니다 라고 하면 10% 할인합니다 하면은 돈이 얼마예요? 10,000원짜리에서 10% 할인합니다. 그럼 얼마의 가격이에요? 자, 봐봐요. 제가 10% 할인된 가격이에요. 10% 할인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빠진 가격은 얼마고 구매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자, 우리가 10,000원에서 10%면은 1,000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구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9,000원이죠. 9,000원이죠. 그럼 봐봐요. 만원에서 0.9가 곱해져야지 9,000원이죠. 그러면 만원에서 1 빼기 0.1을 해야 0.1이 10%죠. 1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요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할인된 거죠. 그러면 더 붙어서 올라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택시비 같은 경우가 12시가 넘으면 그 자정 12시가 넘으면 택시비 같은 경우에는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할증 요금은 기본 요금에서 돈이 추가된 걸 말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원래 10,000원짜리 거리였다고 쳐요. 택시비로. 그러면 10%가 할증됐어요 라고 하면 그죠? 10% 할증입니다. 10% 할증이에요.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증된 금액이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그죠? 만원에 10%니까. 그럼 내가 내야 할 돈은 기본 만원에서 그죠? 1,000원이 더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보면은 이제 1,000원, 아니 만원에다가 1.1을 곱한 결과예요. 1.1은요, 보면 10%가 증가됐죠. 1 더하기 0.1이 된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해주셔야 원리학계도 풀 수 있고 나중에 뭐 퍼센트 문제, 동계산 같은 거 할 때 이걸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5만 원짜리 뭐 옷을 하나 산다고 쳐요. 5만 원짜리 후드티 같은 거 하나 산다고 쳐요. 그럼 이때 30% 할인을 한다고 해. 30% 할인한다고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돼? 5만 곱하기
30% 할인이기 때문에 1 빼기 0.3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격이 그죠? 이렇게 된 금액인 35,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놀랬기도 했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연이율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가 붙으면 돈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1 플러스 R이 되는 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원리학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요 과정은 원리학계가 아니고 여기가 원리학계입니다. 1년 초에요. A1을 넣을 거고요. 2년 초에도 매년 초에 A1 넣는다고 했으니까 2년 초에도 A1 넣을 거고 3년 초에도 A1 넣을 거예요. 4년 초에도 A1을 넣을 겁니다. 그럼 쭉 가다 보면 N년이 있을 거예요. 그죠? N년 초에도 A1 넣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N년에서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이제 이자가 계속 적립이 될 거고 그때 돈을 받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돈이 얼마냐? 그럼 봐봐요. 얘는요. 처음에 1년이 지났을 때요. A 그 다음에 가로치고 1 플러스 R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자가 적립 쭉 될 거란 말이죠. 봐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쭉쭉쭉 가서 마지막 봐봐요. 처음에 이 부분이 있을 때가 한 번이죠. 2가 있을 때가 두 번이죠. 3이 있을 때가 세 번이죠. 4가 있을 때가 네 번이죠. 그럼 n이 있을 때는 n번이 적립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갑니다. 여기 와야 됩니다. A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게 됩니다.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이자가 붙은 데다가 이자가 붙는 걸 우리가 복리라고 해요. 이자가 붙은 거에다가 또 이자가 붙어버리는 거. 이게 복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을 입금했어요. 근데 이자가 10%였다고 쳐. 이자가 10%면 1,100원이죠. 1,100원에다가 또 이제 10%가 더 붙는 게 복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100원에다가도 복리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자가 한 번 붙죠? 두 번 붙죠? 봐봐, 이제 하나씩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왔을 때도 n-1번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얘 금액은. 그 다음에 요때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요때 금액은 이제 규칙이 생기죠. 그죠? 요렇게 해서 규칙이 계속 생기다 보면 제일 마지막 번, 요때 있을 때, n년째. n년째는 어떻게 되냐면 딱 한 번만 이자가 붙어요. 그죠? 요 한 해 동안만 딱 한 번만 이자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쭉쭉 다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계속 그죠? 곱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돈은요 이렇게가 되는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잘못했네요. 1 플러스 R 더하기 A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쭉 가서 이제 A 1 플러스 R의 N 승 이렇게까지 이제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비 수열이잖아. 얘가 계속 공비가 되잖아. 1 플러스 R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지워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1 플러스 R 1 플러스 R 빼기 공비 빼기 1 그죠? 공비 빼기 1 그 다음에 첫째 항 그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어떻게 하면 돼? 그죠?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R분의 이게 정리가 되죠. 그죠? R분의 A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원리합계에 대한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합계 같은 경우에는 원리합계에 대한 공식을 외워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적인 면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원리합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원리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